요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강의실을 빌려서 제가 취준생들한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사 PF의 모든 것, 뭐 부동산 금융, 화급 PF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신탁사 PF에 관계되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PF 시장의 현황이 어떠냐면, 증권사가 전단체 또는 PF ABCP가 발행이 중단됐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 못 합니다. 증권사들은. 그리고 세금고 신협도 거의 PF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거나 뭐 이런 형태로 신협 시설대 같은 경우 자기자본 비율 40%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됐고, 캐피탈사도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의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가 발행돼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거의 자금 조달이 막혀 있고요. 그래서 여수신을 하는 저축은행이 유일하게 PF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탁사가 이제 개탁 PF라는 걸로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PF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PF 대출 잔액 추이가 내년 상반기까지 112조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이제 SPC를 만들어서 전단체를 뿌리고 그 전단체에 대해서 매입 확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차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물짜리 전단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증권사가 환매조건부 이제 매각을 채권 안정화 펀드하고 5대 금융지주사에다 하는 거죠. 근데 환매조건부 매각이니까 어느 일정 기간 후에 자기가 맡겨놓은, 그리고 대출로 받아온 돈을 상환하고 다시 채권을 사와야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사올려면 부동산이 제대로 자기네가 투자했던 것이 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회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사 PF는 지금 거의 중단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신탁사 PF가 유일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신탁사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신탁사도 역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나마 이제 신탁사 중에서 4대 금융지주 또 뭐 이런 데는 이제 사업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용이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신탁사 PF는 조달하는 사업비 중에 토지비는 조달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금감원법에 의해서. 그래서 토지비만큼은 신탁사가 조달을 못하고 나머지 사업비만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비를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차입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탁이라는 건, 개발신탁이라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공사비 채권담보부로 ABL 금융기관에서 공사비의 약 10%를 조달받아가지고 그거를 토지 하자를 끄는 거죠. 그리고 ABL 이자는 시행사 일반관리비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토신에서 2018년에 시작했던 하이브리드 개탁이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BL로 완전히 토지비를 다 끄지 못할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잔금 1순위를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사업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잔금이 들어오면 잔금 1순위로 저축은행 증권사에서 토지비 하자를 끄기 위해서 대출해 줬던 것을 갚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잔금 지급 시에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개탁 PF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뭐 용어는 굉장히 다양해요. 하이브리드, 어, 차입형 신탁 PF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는데, 이때는 아예 PF하고 똑같습니다. 선순위가 신탁사가 들어가고 중후순위가 이제 증권사 저축은행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중후순위는 토지 하자하고 금융비용, 토지를 금융비용, 자기네가 조달한 금액에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개발 신탁은 이제 차입형 신탁이라고도 불리죠. 전통적인 신탁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SPC를 만들고,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 채권 담보부로 연대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다 주면, 금융기관이 이제 SPC에다 토지 하자금
만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하자를 지급하고 신탁사에다가 1순위 하고 개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사가 금전관리 신탁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기성금을 주면 이 금전관리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신탁 1순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먼저 돈을 빼가지 않으면 시공사가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성금으로 50억을 줬는데 그중에 10%인 5억은 금융기관한테 상환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45억을 시공사가 받아가는데 금전관리 신탁에서 신탁 1순위가 가져가지 않으면 신탁 2순위는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안 빼가면 45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을 하고 신탁사가 이제 ABL 금융기관 ABL에 대한 이자를 일반 관리비로 위탁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자가 ABL 이자를 금융기관에다 지급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전한 대출인 이유가 뭐냐면 토지 선순위 질권을 양도해 줍니다. 금융기관한테. 그러니까 만일에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뭐 이러면 금융기관이 토지 선순위 질권을 바로 행하게 되면 신탁사가 대위 변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선순위 양도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개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하자가 40억인데 공사비가 200억이었다. 그러면 공사비의 10%니까 20억 밖에는 ABL 금융기관이 조달을 못하는데 토지 하자가 40억이니까 추가로 2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금융기관에서 증권사나 저축은행이 2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 20억은 어떻게 받냐면 잔금이 입금되면,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신탁사가 사업비로 쓰고요. 잔금이 들어오면 잔금에서 1순위로 금융기관하고 증권사가 저축은행이 받아갑니다.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개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하자를 끄기 위해서 ABL 금융기관 플러스 또 다른 금융기관. 그래서 ABL 금융기관은 채권담보부로 그 시공사 공사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주고 ABL 금융기관은 잔금 1순위 수익권을 담보로 조달해 줍니다.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개탁이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개탁 PF라는 건 하이브리드 개발신탁 PF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형을 조금 이용한 거죠. 그래서 ABL 금융기관이 없어지고 하이브리드 개탁 PF에서는 바로 중순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위탁자가 시행사가 있으면 신탁사가 선순위로 한도 대출을 하고요. 증권사가 이제 후순위로 들어와서 일괄 대출을 하는데 토지 하자 금액 플러스 금융비용으로 중순위로 들어옵니다. 또 중순위 또는 후순위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대주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PF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PF의 선순위가 신탁사가 되고 뭐 증권사나 이런 데가 중순위, 후순위가 돼서 토지 하자 금액을 끄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한테 기성금을 주면 시공사는 이제 똑같이 책임준공 확약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탁 PF입니다. 왜 개탁 PF라는 얘기를 했냐면 신탁사가 들어오니까 신탁사의 개탁 상품 중에서 하이브리드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F라는 말을 써놓은 거는 신탁사가 선순위가 되고 증권사가 후순위가 되니까 일반적인 PF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개탁 PF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개탁 PF의 금리는 8에서 12%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냐 아니면 고정이냐에 따라서 8에서 12% 정도 하고요. 취급 수수료를 3.5% 정도 받습니다. 이게 책좀 포함해서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뭐 신탁사마다 금리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은 KB 부동산 신탁, 하나자산 신탁, 그다음에 신한자산 신탁, 그다음에 한투 부동산 신탁, 그 다음에 코람코 정도가 하고, 코람코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요. 한투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게 회사 내 유보금으로 쏘고 있고, KB나 하나, 신한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신용도가 높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순위가 사라진 PF 시장에서 유일한 선순위예요. 그래서 아마 개탁 PF가 아마 유일하게 남아있고, 신탁사가 이제 부동산 금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